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시장의 붕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전함을.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투자자들이 최악의 순간에 패닉에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폭락할 때 금과 은은 단순한 직선을 그리며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상승하지도 않으며 폭락 전날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해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귀금속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매우 구체적인 단계표 움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호를 잘못 읽어 엉뚱한 타이밍에 매도하거나 왜 귀금속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섣부른 예측을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무엇을 사고 팔아야 할지 조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냉철한 과거 데이터와 실제 타임라인, 그리고 지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실질적 위기, 금과 은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변동성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이르면 왜 귀금속이 위기 초기에는 실망감을 주지만 나중에는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에게 먼저 시장 통해 레시스는 동안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분배의 초기 단계에는 금과 은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이 매도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역사적인 패턴임이 수마치 또그들부터 볼리오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확보합니다. 헤지펀드들은 마진 골증과금 부족에 직면합니다. 기관들을 빨리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매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청산합니다. 금간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유동성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붕괴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식과 함께 매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붕괴의 첫 번째 파라독스일 때 금가점에 하락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금이 정시 급등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따로 유동성의 ITY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란 곧 변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2008년 초 금융 스트레스가 고조되기 시작하자 금값은 초기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 3월부터 10월 사이 은 가격은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금 또한 하락했지만 낙폭은 훨씬 적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투자자들은 귀금속이 해지 방어 수단으로서 실패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외질은 위기의 1단계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매도세가 진정되고 실질적인 정제 피해가 가시화되자 뜸나도의 움직임은 급격으로 변했습니다. 2008년 말부터 이어진 수년 동안 금은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간세장에 진입하여 온수당 700달러 선에서 2,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렌 또한 9달러 미만에서 거의 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초기에 사람들을 실망시켜 나로 그로 그 자실가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 이 패턴은 2020년 팬데믹 쇼크 때도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글로벌 시장이 붕괴했을 때 금은 며칠 동안 급락했습니다. 은은 더 심각하게 무너져 몇 주 만에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틀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통화 부양책을 쏟아내고 유동성이 돌아오고 실질 금리가 곤두박질 치자 금은 2020년 8월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너는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기회의 처우는 이것입니다. 금발 자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금변속은 공포 그 이후에 오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fun고주에 오는 것은 공격적인 정책 대응입니다. 왜 금과 은이 결국 주식시장 붕괴로부터 수혜를 입는지 이해하려면 시장이 무너질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심각한 시장 붕괴는 정책 위반자들에게 똑같은 대응을 단호합니다. 금리를 공정적으로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며 대차 대조표를 늘리고 재정 적자를 채우고 채권 발행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에 돈을 주입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처하면 장기적인 주의보다는 당장이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환경이 금과 운이 번영하는 시기입니다. 금은 특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리인 실질금리에 민감합니다. 실질금리가 하락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정점이나 채권을 보유하는 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자가 없더라도 금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또는 화폐적 금속으로서의 이점이 모두 누립니다. 특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인프라 에너지 투자가 회복세를 이끌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과 운이 붕괴 초기에는 뒤처지는 듯하다가 회복 및 정책 대응 단계에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받는 중요한 사실은 금과 운이 주가 하락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융 자산에 대한 신뢰 상실을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주가는 긴축적인 금융 환경, 금리 상승, 밸류에이션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금은 즉각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폭락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위협할 때 바로 그때 금의 역할이 가장 뚜렷해집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모든 폭락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조정은 신용 위기나 유동성 위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또는 손실의 정환성 와이자, 메르세스 쓸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또는 변동성이 더 크지만 일단 회복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이러한 역동성을 증폭시키는 정형이는 그 이중적인 역할 때문에 뜬거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은 화폐 자산인 도시의 주요한 산업 원자재입니다. 따라서 부의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 수요 금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은이 금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납니다. 하지만 부양책과 인프라 지출, 산업 덕장이 출구 국면에서는 운이 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라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은을 보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사이클 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큰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장 외식 귀금속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국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위기 시 투자자들이 안정과 유동성을 찾아 몰리면서 달러는 초기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으로 가락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대처돼도 화폐로 인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금과 은은 수혜를 입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2008년과 2020년 모두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귀금속 가격에 가장 일관된 동인도 이제 하락장에서 많은 투자들이 금과 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넘어가겠습니다. 내는 사람들은 주식이 내려갈 때마다 금이 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고 결국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금은 주식과 매일 반대로 움직이는 단기 트레이딩 수단이 아닙니다. 금은 시스템적 스트레스, 통화 불안조, 구매력 상실에 대한 장기적인 배지 수단입니다. 폭락장에서 몇 주 단위에 리키노에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책 대응과 회복을 포함한 전체 사이클을 놓고 판단할 때 비로소 그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 투자자, 주화은행, 구보펀드적인 트레이더와는 다르게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외들은 장기적 회복력을, 지각력의 회복, 역을 기대합니다. 위기 시 중앙은행의 행동이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금융 스트레스 기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란 금을 거래 상대방 위험, 수유 NT저유NG이 없는 중립적. 이는 투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인 행동이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감해래. 또는 주만인이 같은 방식으로 보유하지는 않지만 통화 편성과 재정 부양책이 실물자산 전반의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혜택을 받습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주식시장 붕괴 시 금과 은의 진정한 가치는 우회 자체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응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시장은 여러 이유로 하락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 대한 대응은 익숙한 패턴에 따릅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돈을 풀고 통화 가치는 약해지며 실제 금리는 하락하고 종이 자산에 대한 신뢰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금과 은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 폭풍에 대비한 차점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며 왜 귀금속이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는 실망스럽게 느껴지다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타임라인을 더 깊이 살펴보고 다양한 유형의 부괴를 비교하며 시장이 바닥을 칠 후 금과 은이 초과 수익을 내기까지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왜 투자자 심리가 최종적인 순간에 회금소 보유를 방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현대적 시장 구조, 타신 상품, ETF가 장기적인 결과는 바꾸지 못한 재탄배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진정한 통찰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금과 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타이밍 또한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 감정에 빠지는 곳이 바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단계적으로 전개되며 각 단계는 자산군 전반에 거쳐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초기 청산 단계가 만족되면 이때가 바로 주식은 여전히 고전하는 가운데 금이 조용히 회복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닥을 치는 경향이 정책에 대한 기대에 반을 때문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유동성 수입, 재정 부양책을 예상하기 시작하면 금은 가시적인 정제 회복보다 앞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은은 산업 수요가 여전히 약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보통 금보다 뒤처집니다. 이 시자 때문에 투자자는 이다. 하지만 안정화 단계가 부양책 주도의 회복 단계로 넘어가면 은은 급격히 가속도를 내며 다음 사이클에서는 금과 주식 모두를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방식 때문에 여러 위기에 걸쳐 반복되어 왔습니다. 시장 붕괴 시 가장 간과되는 역함 중 하나는 부채의 움직임입니다. 현대 정제는 레버리지 부채 비중이 매우 높으며 자산 가격이 급락한다고 해서 부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과 자산 가치 대비 부채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는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을 높입니다. 정책 위원자들은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차입 비용을 낮추고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질 준비를 억눌러 금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실물 경제활동 수요를 자극하여 은에 간접적인 혜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금과 은이 동괴 자체가 아니라 사태 수습에 필요한 정책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시장 붕괴는 전기에 무시되었던 약점들을 드러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취약한 은행 시스템, 고평가된 자산, 비현실적인 성장 과정 등이 그것입니다. 내년 기관이나 정책 불안하여 정작 불의 먹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은 더울이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습니다. 기업 실적에 좌우되지도 않으며 거래 상대방 위험도 없습니다. 은도 이러한 속성을 일부 공유하지만 산업계에서 소비되는 자원이기도 반기업은 합배적 기대와 경제적 비대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을을 더 변동성 있게 만들지만 실제 투자 주도의 회복지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바로잡아야 할 또 다른 오해는 금과 은이 급반난 소망에서만 유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금속이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내는 시기는 전면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라 위기 이후에 이어지는 장기간의 금융 억압 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 억압이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게 유지되어 예금자들의 구매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는 정책 환경을 말합니다. 이런 환경은 매일매일 극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저출 수단에 대한 데 서서히 잠식합니다. 금은 아는 곳의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장기간 구매력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이런 환경 내에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은은 금융 억압기가 인프라 투자, 에너지 현안, 산업 확장과 맞물릴 때 수요가 증가하며 혜택을 봅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폭락 시나리오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그 금속이 제 역할을 똑똑히 해내는 더 지휘관 시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현대 금융상품이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바꾸지 않으면서 단기 가격 고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ETF, 선물시장, 바이오리즘 매매의 성장은 금과 은의 단기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동괴 시 이러한 상품들은 포지션이 급격히 청산되면서 매도 압력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과 은은 과거보다 단기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상황이 안정되면 자본이 다시 빠르게 유입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노이즈는 커졌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유상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만 너무 집중하는 투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실패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 이는 금의 역할이 붕괴된 것이 분인 메커니즘이 반영된 것일 뿐이고 상대적인 성과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주식시장 붕괴 직후에 매우 짧은 기간에는 현금의 기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금의 현금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금의 역할은 패닉 상황에서 현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일시적 우위를 잃은 후에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은의 역할은 금보다도 더 오해를 받곤 합니다. 은을 우선적인 통화 해지 수단으로 보는 경우 다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속적인 통화 팽창 기간 동안이니 적은 시장 결과라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화 수익이 보장된 것은 아니며 변동성을 수반하지만 이는 위기 이후 환경에서 반복되는 특징입니다. 위기 시 금속을 보유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꾸준한 상승이라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폭락하거나 반등합니다. 즉 오늘 랠리를 펼치거나 매도됩니다. 하지만 돈과 운은 본격적으로나 상승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횡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보상의 부재는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이야말로 귀금술이 전체 사이클을 통해 부유로 성체 사이클을 통해 소유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중 현재는 활발하게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경제 체질에 견디는 수익이 있도록 설계련도 넓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귀금속의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 이는 투기와 배분의 중요한 차이로 이어집니다. 투기꾼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추려 합니다. 자산 배분단은 아니 선배분감에 맞춤이 정당우는 트레이딩 대상이 아니라 투선 배분의 대상으로 삼을 때 가장 기능이 좋습니다. 반면 부채 증가, 반복되는 위기, 정책 개입의 세상에서 장기적인 안정정책으로 취급하면 그 가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또 다른 역사적 사례가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 주식의 명목 가격이 결국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며 여러 차례 심각한 손실을 겪었습니다. 반면 금고는 변동성과 불안 기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상당한 실질 수익률을 이러한 성과는 꼭 만화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통화 팽창, 메딘 실질금리, 불안이 없을 실질금리. 똑같은 시기는 없지만 과거와 현재 환경의 구조적 유사성은 왜 금과 운이 현대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상관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다뤄야 합니다. 상관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다뤄야 하느니 자산관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적응능이 일시적으로 약화됩니다. 이것이 초기 붕괴 단계에서 투미 주식과 함께 떨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상화되고 정상관계고 정책 대응이 타선별로 다르게 나타나면 내적으로는 보통 이 후반 단계에서 분산 투자 효과를 되찾습니다. 어느 산업적 요소 때문에 상관관계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분산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관관계만 보고 분산 투자를 판단하는 투자자들은 전체 사이클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장 붕괴에서 금과 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대는 변동성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보호가 아니라 정책적 결과로부터의 궁극적입니다. 시장은 여러 이유로 무너지지만 거의 항상 개입을 통해 안정됩니다. 그 개입은 이미 약속보다 실물 자산에 유리한 방식으로 금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는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뒤따르며 회복기에 좀 더 큰 상승폭을 보입니다. 두 자산 모두 위험을 제거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자산 모두 불안정과 개입으로 촌철된 긴 시간 동안 구매력을 보존하고 전통 자산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이 분석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예측이 아니라 플래너 교사고의推理입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내일 금과 운이 오를까? 예매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 합니다. 금과 운은 그러한 환경을 한의하기 위한 도구이지 불편함을 완전히 피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플러스만 그를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질 확률이 낮으며 위기에 수반되는 감정적 혼란보다는 위기 뒤에 오는 구도적 힘으로부터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금융 충격이 더 빈번해지고 정책 대응이 더 공격적으로 변한 세상에서 정책사의 거래 걸쳐 소수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맹법은이 항상 여러분이 기대할 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몇 전의 시장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